안녕하세요. 네. 2022년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한번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강평 좀 해달라고 학원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는데, 강평? 내가 강평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강평은 여러분이 해야지. 1년간 공부한 사람들이 강평을 하는 거지 제가 강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평. 문제 어땠어요? 그리고 강평의 본질이 뭔지 난 모르겠어. 뭘 얘기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건 이번 시험 어땠냐 이거 같아. 어땠냐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우리 직강생들 1년간 함께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겠지. 이강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갈아탄 사람도 있고 다른 일로 이직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고 1년 동안 꾸준하게 한 사람들의 평균은 우리 반 평균은 90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직강생들은 평균 90점.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책을 가지고 다른 선생이랑 함께 공부했을 때 점수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집단에게는 그냥 시험은 평이했다. 충분히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정도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한 시험이다. 이렇게 강평을 하고 싶어요. 난이도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점 정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잊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지방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 앞으로 지방직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더 보완하고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료도 준비를 해놨으니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또 모의고사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자, 똑같습니다. 해설하는 형태는.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풀어볼 시간은 필요 없는 것 같고 1번 문제는 정답률이 68% 나왔어요. 이 퍼센티지는 이 공단기 학원에서 이거 뭐지? 나의 위치인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제공받은 거예요. 우리 교육학 시험 본 학생들이 기입한 거. 그래서 아마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공신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나왔고 이거는 뻔해요. E러닝도 나오고 M러닝도 나오고 U러닝도 시험지에 나오고 그러면은 물어보는 형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E러닝은 개념이 뭐니? M러닝은 모바일 러닝은 개념이 뭐니? U러닝, 유비쿼터스는 무슨 뜻이니? 라는 단어 시험입니다. 단어 시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라는 단어를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시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거 보자마자 U러닝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기가 힘든 거예요. 뜻을 알면.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아무거나 읽다가 어떤 부분을 보고 이거는 이거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틀린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끝났고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렇지. 이제 우리가 대비 열심히 했던 강력한 예상 문제 후보가 남아있는 거지. 블라인드 러닝, 플립드 러닝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해설지 만든 거 보세요. 우리 1년 동안 공부한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론서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론서를 몇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게는 5번 이상 읽은 사람도 있고 적게는 적어도 한 2-3번 이상을 읽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맞췄을 것이고
필다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필다나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던 흔적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이렇게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풀어보면 답이 뭐예요? 블렌디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상 문제가 될 겁니다. 블렌디드.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준비했어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도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블렌드 러닝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기출문제, 노란색 책, 흰색 책, 그 다음 모의고사 분홍색 책, 그 다음 프린트 거기에 수록돼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으니 그런 것들을 소중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 알았죠? 2번. 2번의 정답률은 86%. 그냥 한글만 읽어도 그냥 사회 충원 기능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래서 86%가 나온 것 같아요. 설명은 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 충원 기능은.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보면 이론서에서는 이렇게 선발의 기능이라고 돼 있죠. 그 선발의 기능이 사회에서 충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뭐 이런 뜻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글 공부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다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우리 단원별 문제집 중등 임용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능론이랑 갈등론 구분하는 형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으로 연습을 했던 거죠. 갈등론이랑 기능론 변별하는 형태. 그래서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기능론의 문장하고 갈등론의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니 없니를 계속 물어봐요. 우리 전형적인 시험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능론 문장하고 갈등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론서에 있는 기능론 문장하고 갈등론 문장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필다나에서 다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노란 책에서 우리 기출문제 하면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핵심적인, 기출문제가 제일 비싼 책이다 했다. 출제위원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아주 공신력 있는, 또 문항 검토까지 하는 가장 비싼 시험이 기출문제야. 그래서 그 노란색에서 기능론, 갈등론 문장을 꼭 변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임용 기출문제에 있던 거, 거기서 기능론, 갈등론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는 절대 죽습니다. 이해하셔가지고 기능론이랑 갈등론의 문장을 꼭 변별하는 훈련 할 것. 그게 이번 지방직 대비하는 방식이다. 자, 3번. 3번에 보면 정답률이 73%예요. 거의 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수하는 사람들이 조금 틀린 건데, 문제를 읽으면 평등화론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평등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고, 불평등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다고. 그럼 답이 불평등은 써줬어 그냥. 몇 번에? 3번에. 그럼 답이 뭘까? 그렇지, 3번. 이게 틀리기 되게 힘든 거야. 틀린 사람은 모르겠어요. 왜 틀렸는지를 반성하셔야 되고, 그거랑 대비해서 이제 지방직에선 어떻게 다르게 출제가 될 것인가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보면 평등한 논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교육과 사회 평등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 사회 평등에서 이론서로 평등화론이라는 게 있고 불평등론이라는 게 있고 무관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평등화론에는 블라우와 던컴 모형까지 우리는 철저히 대비했고, 불평등론에는 라이트와 페론, 그 다음 카누이의 분석까지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대비를 해놨을 거예요.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는 껌이었을 거고 우린 여기까지 대비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임용에서 출제가 됐던 것은 가나 다를 던져주고 평등화론, 불평등론, 무관론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가장 시험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풀었을 때 교육 수익률이라는 건 카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는 무관론이잖아요. 풀었던 거 기억나요? 흰색에서 공부했던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풀었던 거라고. 그래서 평등화론을 찝어서 만약에 시험제 되면 블라와 던컨이 나올 게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교육, 아버지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 현재 직업 지위 기억나요?
그래서 뭐가 제일 크게 영향 끼치는 거야? 본인의 교육이. 그래서 평등화론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교육 수익률을 보니까 있는 놈들에게 유리하다. 카노이. 라이터 페로는 남자한테 유리하다. 백인한테 유리하다. 그런 거 기억나요? 연봉은 관리자한테만 도움이 되지 노동자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교육은. 이런 거 기억나요? 그게 불평등론의 라이트와 페론, 그 다음 카노이 이런 애들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평등화론이랑 불평등론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관론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사회평등, 불평등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봐. 그럼 교육하기 위해서 중시하겠냐? 중시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평등화론이랑 불평등론을 출제하는 겁니다. 알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대비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방직 가서 헐헐 날면서 시험 문제 푸시라고. 알았죠? 이렇게 쉬운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 있네, 모의고사. 모의고사, 우리 풀었던 거. 분홍색 책이죠? 그럼 박스가 뭐예요? 불평등론이죠. 그럼 답이 뭐예요? 다른 거. 평등화론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2번이지. 2번은 평등화론이니까. 누구? 그렇지, 블로와 덩컨이라는 걸 알면서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지방직에선. 요거까지 우린 대비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 4번 파이널. 이럴 때 풀었던 거. 기능론적 관점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갈등론스러운 문장 찾기 게임이야. 그냥 쭉 훑어봐도 그냥 갈등론스러운 거. 몇 번? 원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 2번. 2번. 갈등론스럽잖아. 기능론이 강조하는 단어는 뭐야? 질서, 유지, 합의, 뭐 이런 거잖아. 갈등, 긴장, 억제, 일탈, 뭐 이런 거는 갈등론. 알았죠? 그래서 이런 독해들, 이렇게도 연습을 했다고. 그래서 뭐 평등한론, 불평등론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아주 그물을 그냥 아주 잘게 쳐가지고 물샐 틈 없이 대비한 사람들이니 지방직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실 것. 그 다음에 4번 협동학습. 이거는 뭐 협동학습에서 맨날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 설명했었냐면 전통적인 소집단 수업은 예비역끼리 뭉친다. 똑같은 놈들끼리. 반면 협동학습은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예까지 들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기억났나요? 그래요. 그래서 답이 2번. 정답률을 보면 79% 거의 80% 육박하는 정답률이 나왔고, 협동학습이 이제 너무 쉬운 이런 원리로 나왔으니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인가 대비를 해야 된다. 지방직에서는 절대로 이런 똑같은 게 안 나올 것이다. 다른 게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론서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필단화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했고.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동질적 3번에 동질적, 이질적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까? 꼼꼼하게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면서 공부하시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로 공부를 했고. 13번의 답이 뭐예요? 협동학습은 전통적 소집단이랑 달리, 그렇지,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전통적 소집단에서 교사는 뭐 있지? 창밖을 보면서 담배 폈다고 했지 내가. 개입이 작다, 소극적이다. 하지만 협동학습은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게 전통적 소집단과 협동학습의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 모의고사로 한 거는 너무 많아서 싫지 않았어요. 직소 1, 직소 2, TGT, STAD, 그 다음에 뭐 과제 중심의 협동학습, 기억나요? 보상 중심의 협동학습, 별의별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십 개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100% 적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수업은. 탄탄하게 대비를 해놨으니 그것들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점검하는데 좋은 거는 뭐 기출문제, 직소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고, 나올 예상 문제 같은 거는 필단화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도 되고, 이론서에 있는 사람은 이론서로 봐도 되고. 알았죠? 그 다음 모의고사 우리 분홍색에도 그런 유형들 문제 낸 거 많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대비하시고. 그 다음 5번. 이거는 뭐 맨날 뭐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다 맞힐 줄 알았는데 55% 정답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신뢰도의 종류 설명할 때 제목만 공부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검사, 재검사. 똑같은 검사를 똑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검사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 기억을 해버린다. 또는 새로운 학습을 해버린다. 그래서 동형 검사 신뢰도가 나온 거다. 맥락을 설명해 줬다고. 그래서 동형 검사는 똑같은 검사가 아니다. 비슷한 검사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평가 도구를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설명한 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온 거예요. 그럼 틀린 사람은 어디다 몇 번으로 해서 틀린 거야? 3번.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거 수천만 번 얘기해 준 것 같아. 얘가 얘를 어떻게 들어줬지? 이경범 영어 능력 시험. 그렇지. 그 시험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야지. 토플이랑 비교한다고. 오케이? 그게 공인 타당도. 또 2번. 평가 도구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 신뢰도가 높아야 돼? 몇천 번 했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맞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 어떻게 돼? 낮아진다고.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기억 안 나? 측정을 하면 뭐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신뢰도 구간이고 신뢰도에는 타당한 방식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방식도 있다. 고로 1. 신뢰도는 뭘 포함한다? 그렇지. 타당도를 포함한다. 2. 신뢰도가 떨어지면, 쪼그라들면 타당도 어떻게 돼? 쪼그라든다. 근데 3.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뢰도가 커지면 요게 따라갈 수도 있고 요게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예컨대 얘도 들어줬지. 지는 측정하고 싶은데 줄자로 머리 둘레 쟀다. 신뢰도는 더럽게 높게 나온다. 하지만 타당도는 더럽게 낮다. 그래서 그냥 대충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높겠지. 이런 애들은 죽는다. 조심해라. 라고 엄청 강조했을 거예요. 고로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무슨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이다. 이 네 가지 명제를 설명해 줬다고. 자, 그러면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아지니 타당도가 일단 확보받으려면 높으려면 일단 뭐부터 높아야 돼?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 이걸 물어본 거야. 2번. 알겠어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을 읽으면 2번에 손대거나 3번에 손대면 안 되지. 한글, 제목, 검사, 재검사 똑같은, 통영 비슷한. 너무 아쉽잖아. 우리는 그따위 것을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분 신뢰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또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스피어맨 브라운 공식도 아는 사람들이고 KR20, KR21, 크롬바흐, 호이트 신뢰도까지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 뭐 무너지면 그 공부한 것들이 헛된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것도 해놨고 이것도 해놨고 대비를 확실하게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틀린 사람은 지방지에서는 절대 이쪽 파트에서는 틀리지 않길 바래요. 알았죠? 더불어 우리 이것만 했냐? 이것만 했겠냐고. 부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나올 것이다. 엄청나게 대비했고, 아 이게 뭐야? 객관도 나올 것 같다. 응? 채점자가 아닌 신뢰도와 채점자 내 신뢰도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평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평정의 오류 종류까지도 우린 대비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기 없기. 기본 베이스 다시 다시기. 자, 다음 6번 72%. 이거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신뢰도 타당도 문제 보세요. 풀어봐봐. 이거 다 보고 쿨턴을 봐야지. 이론서에 이렇게 했었고 필단화에서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노란색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답이 뭐예요? 1번 나오죠? 실용도 1번 나오죠? 2번은 크롬바 알파 계수가 뭐야? 문학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지. 3번은 객관도는 신뢰도랑 가까운 거지. 그래서 객관도를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내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4번은 그래, 필요 조건. 알겠죠? 우리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임용 시험 문제. 높은 타당도는 높은 신뢰도의 선행 조건이야? 높은 신뢰도는 높은 타당도의 선행 조건이겠지. 정신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지. 앞뒤 아냐? 이렇게. 앞이 뭐고 뒤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거 나온 거지 뭐. 이거 똑같이 또 나온 거지 뭐.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문제 모의고사. 정답. 보자마자 3번. 오케이? 그 다음 12번 실전 모의고사 하. 네? 2번. 그렇지. 그럼 여기 보면 4번에도 나왔잖아. 도형검사 신뢰도는 두 검사에서 나온 점수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내는 줄 동등성 계수라고 한다. 우리 이런 것까지 대비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문제도 틀린 사람은 꼭 대비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맞춘 사람이야 뭐 다시 또 잘 보시면 되고. 6번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삐먹이 침질질. 우리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공부한 거라고는 정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어?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해주는 이유는 뭐야? 학교 가고 싶게 만들려고. 이런 거. 정서 반응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또 고전적 조건 형성에 나오는 거 불안, 체계적 둔감법. 두 개만 맨날 나와. 그래서 정서, 불안 요 두 단어 나오면 불안도 정서잖아. 결국은 정서 하면 무조건 고전적 조건 형성이야. 시험 문제가 교육학이 생긴 이래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틀리기 어려운 거야 이거. 정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이론서에서. 그다음 필단화에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즉 하얀색 임용 기출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거야. 풀어보세요. 고전적 조건 형성 뽑아봐. 정답. 기억나? 이거 풀었던 거? 정답. 그래, 니은하고 리을. 뭐가 나온 거야 시험 저번에? 니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운전면허 시험이라니까요. 니은. 그 다음 또 우리는 이렇게 대비했어. 너무 저질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모의고사 때. 풀어봐. 정답. 틀린 거. 몇 번? 그래, 2번. 이것까지 푸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렇게 쉬운 거 틀릴 수는 없지. 그건 말이 안 되지. 뒷문제. 모의고사. 한 번 갖고 안 돼. 틀린 사람 많아. 2번 또 냈어. 정답. (1번) 여기까지 대비했다고. 대충? 그래서 고전조건 형성이랑 조작적 조건 형성이랑 헤매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다시 공부하세요. 틀린 사람은. 큰 문제니까. 이번에 잘 발견했으니 지방직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자, 그다음 7번 정답률이 56%밖에 안 나오네. 야, 프로이드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프로이드에 대해서 나는 요것만 했다?
이거 잘 봐봐요. 성격의 3요소, 의식의 3요소,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이거 3개 설명한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림 봐봐. 이런 그림 기억나? 이게 뭐야? 그래, 슈퍼에고. 아, 잘하네.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거 무슨 원리? 그렇지.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혜민이가 틀리는구만. 현실. 요건? 요거 이드. 쾌락. 성욕이랑 공격력으로 똘똘 뭉친 거. 타나토스. 리비도. 기억 안 나? 죽음의 욕구, 삶의 욕구, 이드. 그래서 맨날 물어봤잖아. 여러분은 성격 그 3개 중에 뭐가 강해요? 이렇게 수업 때도 물어봤잖아. 목사는 뭐가 강하겠냐? 이게 강하겠지. 그러면 균형이 잡혔겠냐? 아니면 이게 이따만하고 막 예고는 요만하고 이든 요만하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하겠냐? 도덕적으로는 건강하겠지.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이상한 심리를 갖겠냐? 오케이? 그 다음에 쾌락쟁이들. 이드가 이만한 거야. 현실 생활 하겠냐? 정상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에고의 기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어쨌거나 한글, 아니 학술 용어, 슈퍼에고는 도덕의 원리, 에고는 현실의 원리,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의식은 요 그림 기억나? 빙산의 일각이다. 뭐가? 의식은 거의 우리가 행동하는 건 무의식에 달려있다. 의식이랑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전의식이다. 내가 노력하면 무의식적인 게 의식순으로 떠오른다. 그 전의식. 그 다음에 국왕, 학문, 남근기 5세 이전에 성격은 결정된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주의 요 단어까지 공부했지. 그래서 맨날 심리적 결정론으로 행동주의랑 정신분석의 공통점이 뭐냐? 심리적 결정주의. 이걸 수천 번을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반에 이거 틀린 사람이 있대네. 깜짝 놀랐네. 그래서 100점을 못 맞았대.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몹시 나지. 그럼 읽어봐. 초자. 야,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틀려? 도덕의 원리는 뭐? 슈퍼이고 그걸 어떻게 틀려? 쾌락의 원리는 이드. 자, 이론서 봅시다. 이론서를 뭘 봤는지 모르겠네. 이론서를 꼼꼼히 보셔요. 확실하게 기억날 때까지, 내면화 될 때까지. 이론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필다나이도 있어요, 없어요? 단어를 몰라? 프로이드의 가장 기본 용어인데. 자, 모의고사 한 지 얼마 안 됐다. 정답 1, 2, X 무의식이다. 다음에 시험지 나올 수 있는 거다 지금. 3, X 원초하는 뭐 쾌락. 그러면은 자아는 현실.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때. 근데 어떻게 틀리냐고. 이해가 되냐고. 시험 문제 이게 학원이면 어저께 저번 주에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언제 한 거야? 2달 전이야? 그렇게 오래됐어? 아, 1, 2월 거구나. 학원이니까. 좋아. 아, 어쨌거나 그거 어떻게 틀리냐고. 국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오케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내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서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모의고사 할 거 있잖아. 거기 똑같이 있다, 내 거? 프로이드 문제. 그걸 좀 앞에서 풀었다면 좀, 근데 됐어. 그래도 맞췄어야지. 의미 없음. 8. 이건요, 66%가 나왔는데 내가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 중에 문장이 어렵고 이해 못하는 자들은 파지밖에 없다. 그래서 파지만 낼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 부호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억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목소리가 들렸을 거야. 그래서 답이 뭐예요? 파지 갖고 있는 거. 세상 쉽게 설명해줬잖아. 주의는 뭐야? 이렇게 보는 거. 야, 저거 모델 괜찮네. 괜찮네. 나 저거 한번 따라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파지. 그래서 집에 가서 동생한테 그렇지 해보는 거지. 그때 동생이, 오, 형 멋있어. 동기요. 그거, 파지. 그래서 우리는 이론서에 기가 막히게 문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내 책 보고 낸 것처럼 기가 막힌 책으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필다나에 있습니까? 똑같이 또 있습니까? 와, 그렇네요. 이론서 필다나만 꼼꼼히 읽어도 무조건 100점 맞겠네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순서. 그래,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파지를 조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까지 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이렇게 때려줬어, 그냥. 그럼 또 한번 어겨준 거지, 그냥. 왜냐면 이거 다 틀리거든. 하수들은 절대 못 맞춰요. 다 틀려요. 그래서 때려줬어, 이렇게. 이거 내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맞췄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정답.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 4번. 또 나올 리가 없지, 이제. 지금 해봤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랄 때 해야지. 그래서 지방직은 연습이 없다. 그냥 끝장나는 것이다. 확실하게 대비하세요. 알았죠? 마지막 시험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100점 맞을 때가 왔어.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방직은 꼭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직강생들 전화하세요. 100점 맞았다고. 알았죠? 인강생들 전화만 오게 하지 말고. 다음 9번. 정답률 36%. 와, 이것도 충격이네. 이걸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나 보더라고.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럼 생각해보자. 성장 지향 평가래. 뭘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본 시험이랑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야, 여러분. 처음 나한테 배우기 전에 시험 보면 몇 점 맞았을까? 그래, 그 점수하고 나랑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다음에 시험 봤을 때 몇 점이 나왔냐. 얼마나 네가 성장했냐. 이걸 평가하겠다는 게 성장 지향 평가야. 자, 그러면 앞에 시험이랑 뒤에 시험이 상관이 되게 높대. 상관이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걸 모르나 보지. 상관이란 학술 용어를 모르나 보지. 그래서 내가 상관 계수를 설명을 수천만 번 해줬다고. 상관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해요? 야, 네가 나랑 뭔 상관인데? 야, 꺼져. 네가 나랑 뭔 상관인데? 이걸 예를 들어줬을 거야. 너랑 나랑 피가 섞였어. 네가 나랑 뭐야?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오지랖을 떨어 나한테? 그러니까 꺼져. 그게 상관하지 마. 이런 욕인 거야. 욕이 아니라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인 거야. 표현인 거야. 공식어지. 오케이?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 그 학술적인 용어가, 공식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용어가 상관이란 단어야. 상관의 뜻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앞에 시험과 뒤에 시험이 상관이 높다는 건 공통된 요소가 더럽게 많다는 뜻인데? 그럼 점수가 같다는 뜻인데? 그럼 성장했겠냐? 안 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상관이 낮아야 한다는 뜻이야. 성장했다라는 뜻은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이 상관이 낮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이 의미가 뭔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론서에도 이론서 그대로 발췌한 거다. 내가 따옴표 친 거 아니다. 이론서에도 따옴표까지 쳐놨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18년 강의하는데 임용애들한테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게 이거야. 그래서 따옴표 쳐놓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목하라고. 시험제 나올 건 그거밖에 없다, 어려운 건. 여러분이 이해 못했을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다음 고부담 검사 얘기는 수천만 번 했을 거야. 야, 고부담 검사에서 성장 지향 평가하면은 야, 일부러 빵점 맞고 시작하겠다. 기억나요? 내 목소리가 아마 시험장에서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단점에도 고부담 검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필단아이는 사전 능력 수준과 관찰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이 있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직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19년도 국가직에선. 노란색 책에서는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하얀색 책 있습니까? 하얀색 책 거기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고부담 검사로 정답지를 제가 만들었던 거죠. 오케이? 이렇게 대비했는데 그거를 못 넘겼나 봐요. 틀린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요거 틀려가지고 95점 맞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안타깝네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100점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나올 줄 알았다면, 이걸 모르는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면 설명을 해줬겠지. 더 강력하게. 몇 번이고 해줬겠지. 아무튼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 사전 측정치랑 현재 측정의 상관이 높을수록 그게 뭔 뜻이라고? 공통된 요인이 많다라는 뜻이다. 그럼 점수가 똑같다 이런 뜻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상관이 낮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관이 낮아야지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성장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잘 독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시험 보고 나니까 이 학습줄 망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지. 뭐 나오겠어요. 다른 내용들 중에 그렇게 아리까리한 것들 놓치지 마시고 대비하세요. 그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교육과정 유형인데 답이 3번이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과 중심이랑 학문 중심이랑 공부하는 건데 뭐 차이예요? 이런 하수들이 많았지. 그래서 1년 내내 설명해 줬던 것 같아. 교과 중심에서 교과란 뜻은 문화유산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걸 뒤지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줬고, 학문 중심에서 학문이란 뜻은 학문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변별을 계속 1년 동안 해드렸을 겁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거죠. 이론서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게 있으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엄청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그때는 처음 들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필단화에서 또다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10%, 20%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노란색 책을 통해서 이렇게 풀면서 또 설명을 했겠죠. 거기에 그대로 4번 보기에 있습니다. 맞죠? 교과 중심이. 정답은 물론 2번이겠지만 4번 보기에 그런 지문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믿겠어서 모의고사 때도 또 이렇게 다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정답이 2번이겠죠. 2번이겠죠. 학문 중심.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에서 또 16회에 이렇게 교과 중심의 통합 유형들 있잖아요. 요걸 변별하는 것까지 대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상관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분과 말고 상관이 출제가 됐었으니 융합이랑 광역이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 대비를 꼭 해놔라 라고 연습을 시켜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출제를 했을 겁니다. 4번 보기에 학문 중심은 인류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이다 라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 게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학문과 교과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라고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뭐 틀린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번에 정답률 71%. 11번 분석 철학 64%.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그래도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게 철학인데, 철학은 사유 능력이기 때문에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철학은 정말 몇 년간의 수련이 돼야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이해될 정도로 어려운 거다. 학문 중에 제일 끝판왕은 철학이니까. 교육학은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이성 능력이 완벽하게 도래된 사람에게 오는 과목이 교육학이다. 추상적인 학문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굉장히 넓고 과학적인 사유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교육학이다. 그래서 이성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어려운 학문이 교육학이에요. 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어떤 언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될 정도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교육학이라는 이 어려운 학문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반은 그래도 다른 학생이랑은 다르게 철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습득했다고 내가 자신합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분석 철학이 나올 거라고 강력하게 예상을 했었고 예측을 했고 대비를 했는데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있는 지문을 보면 내 이제 다이어리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든 게. 내가 처음 강의를 할 때 공무원 책을 보니까 출제위원이 누가 출제에 들어갔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어떤 강문서에서 출제했지? 그거 찾는 게 내가 할 일이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래서 발견한 게 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이었고 성태제 외에 여러 명이 쓴 교육학 개론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알아냈고 그걸 가지고 요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분석 철학은. 그래서 규범적 접근, 분석적 접근이라는 그 파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규범적 접근이랑 분석적 접근이라는 문제를 두 개를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다이어리에.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1번이 규범적 접근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분석 철학의 의미가 뭐지? 애매모호한 걸 명료화시키는 노력이다. 뭐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2번, 3번, 4번, 1번 이렇게 푼 거야. 기본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거를 접근 안 한다. 그 자료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그래서 자료를 봐서 맞추는 건 하수인 거고 안 봐도 맞출 정도의 안목이 형성돼 있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자료가 다른 자료에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철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률은 64% 정도.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64%면. 쉬운 철학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비했던 거죠. 이론서에서 이런 용어로 철학 용어들을 습득을 했고요. 분석적 기능, 평가적 기능, 사변적 기능, 통합적 기능. 이거 90년대 많이 출제됐던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필단화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모의고사 때도 가장 강조한 게 분석적 접근이에요. 이게 바로 그 성태제, 그 출제하는 책 있죠? 거기서 발췌해서 내가 만든 문항이에요. 그래서 분석적 접근을 조명한 겁니다. 그 다음 보기에 규범적 접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거랑 두 방을 준비했던 겁니다. 내 다이어리에 있는 문항이 또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남은 모의고사 때.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 철학이 나왔으니 지방직에서는 분석 철학이 나올 리가 없지.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나올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게 현대 철학 중에 많이 나온 게 비판 철학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다음 실존 철학하고 분석 철학, 비판 철학, 실존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말고는 나온 적이 없던데? 네 가지만 돌던데 이렇게 문항만 바꾸면서 다른 철학까지는 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학이랑 현상학은 되게 깊으니까요. 근데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가 봐도 지금 문항의 난이도들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돌면서 나오니 그런 네 가지를 노란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반복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항들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철학에 대해서. 그 현대 철학에 대해서도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은 86% 정답지.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우리 대따 많이 했을걸요? 맞죠? 형식교육이랑 비형식교육은 생김새는 똑같다. 졸업장 주냐 안 주냐의 제도에서 졸업장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되게 고정돼 있다. 형식 교육은. 하지만 비형식 교육은 선생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유연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했던 거죠. 이론서에서도 형식, 비형식, 무형식이라는 문장들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아주 좋은 문장들로만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목적, 시간, 내용, 전달 방식, 관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필단화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집으로 노란 책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옳지 않은 거. 비형식 학습은 화기수열랑 거리가 멀지. 그래서 2번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모의고사 때 우리는 이렇게 비형식 교육 이렇게 대비했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1번은 기억은 형식 교육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특징으로 대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정답률은 87%. 또 나왔네요. 뽀아이. 변혁적 리더십은 뽀아이만 나올 것이다. 뽀아이 단어 공부해라. 기억납니까? Idealized, Inspirational, Intellectual, Individual 그 네 단어만 공부하면 가장 쉬운 네 단어만 공부하면 된다. 또 우리는 이걸로 대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뭐 그냥 누구나 맞추는 거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나오면 90% 정도 가깝게 정답률이 나오잖아. 그럼 변별이 안 되는 문항이야. 저질 문제야 이건. 이렇게 안 나오고 각각의 뜻을 디테일하게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는 대비했을 거예요. 이론서에서 이렇게 뽀아이를 정리해 드렸고요. 필단화에서도 뽀아이만 제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제 나왔던 거는 뽀아이 똑같은 형태로 2020년도에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3번 추진력은 없다 이렇게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16년도 지방직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에 틀린 말해서 거래적 리더십, 교환적 리더십이랑 변별할 수 있냐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임용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문장으로 뽀아이를 찾는 그래서 뭐 헌신하고 막 이런 단어 있을걸 신뢰와 존경받고 뭐 지적 자극을 주고 개별적 배려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을걸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뽀아이 찾기 게임 순무림 찾기 게임으로 됐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또 뽀아이를 이렇게 복습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뽀아이 중에 감화력이 뭐냐 이렇게 파들어가는 문제까지 우리는 대비를 했을 겁니다. 구분 못하는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렸었죠 우리는. 정답률이 되게 낮아졌었지. 아이디얼라이즈드하고 인스퍼레이션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다. 그러면 지적 자극이랑 개별적 배려는 누구나 다 변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시험문제 나오면 아이디얼라이즈드하고 인스퍼레이션을 변별하는 문항이 나오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던 거야. 여기 나왔으면 정답률이 50%로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대비를 꼭 해둘 것. 또 우리는 리더십 이론이 변형만 나오는 건 국가직 마지막인 것 같아. 지방직에서 리더십이 이게 또 나오겠냐? 이 올드한 거를? 이런 운전면허 시험이 어딨냐? 그래서 이건 저질인 거고 우리가 맨날 나왔던 게 헬핑이 나와 갑자기. 누구지? 상학적 리더십에? 허쉬와 블렌차드.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있지? 피들러. 그 두 가지가 나왔잖아. 상학적 리더십에. 그 다음 변혁적 리더십 이론으로 현대 리더십 이론으로 변혁적만 나온 상태라고.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예상컨대 슈퍼 리더십이 1순위. 슈퍼 리더십이 1순위다. 1순위. 흰 책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놨을 겁니다.
제일 비싼 제시문일 거예요. 흰 책에 있는 제시문이. 가장 핵심적인 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일 겁니다. 거기에 슈퍼 리더십의 박스에 들어있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슈퍼 리더십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슈퍼 리더십이 뭐지? 그래, 구성원이 자율적 리더십을 갖게 만드는 리더의 능력이잖아. 그러면 구성원들이 자율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책임을 준다고? 어떻게 책임을 줘? 잘 생각해보자. 구성원들이 지가 알아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구성원이 있는 거야. 우리 반 같은 느낌이지. 에? 우리 반 같은 느낌이야. 우리 반 학생들이 평균 90이에요. 전 세계에도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자율적 리더십이 강한 반이에요. 그렇게 만들었고. 자, 그러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내가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무조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머리가 나쁘면요. 절대 스스로 못 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이성 능력을. 그게 슈퍼 리더십의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운답니다. 알았죠? 두 번째. 구성원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풍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기저기 불만,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사고 막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순간 100% 그 조직은 멸망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드는 자들이 기운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기 한 반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강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풍토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슈퍼 리더십의 핵심이야.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시험지가 나온다면 구성원 각각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둔다라든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형성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특징이 들어있을 겁니다. 박스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오거나 1순위. 2순위는 번역은 했잖아. 이제 징글징글하다고. 이제 그만 내라고. 분산적 리더십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순위입니다. 3순위는 리더십 대용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4순위는 너무 많은가? 그러니까 100% 적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시험은 도박이 아니야. 꼴만 알지 감성 리더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력한 건 슈퍼 리더십하고 분산적 리더십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모의고사에 만들어 놨거든. 다행이야. 그거 분산적이나 막 이런 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방직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올 거 내가 대비해 놨으니까 다음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봅시다.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을 대비해야 된다. 이거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7급에서 뭐 나왔지? 문화적 리더십 나왔지. 문화적 리더십이 뭐지? 문화에 초점을 두는 거야. 개떡 같은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지. 교육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야. 그런 교육이라는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이 이 조직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화 관리를 하는 거야. 문화 풍토를 만드는 거고.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두고 그 가치와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자들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똥통 문화가 있고 명품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개떡 같은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죠. 반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건 문화적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환경 보면 그래도 쓰레기 길거리에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가 도로에 담배꽁초니 뭐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을 봐도 세차하는 차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옛날에는 번호판이 안 보였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일본 갔는데 완전 깨끗한 거야. 청소가 도로에 먼지가 없고 담배꽁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럽다. 부럽다.
저런 문화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금방 따라오더라고. 그 문화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문화가 그래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에 가치에 부여를 하고 그런 환경에 가치를 부여한 리더는 그런 환경의 문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문화는 절대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리더십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급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수 있고 여기 보기에도 슈퍼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겠다라는 신호지부. 항상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흰색 책 꼭 다시 복습하길 바랍니다. 14번의 정답률은 67%입니다. 우리 반에서 뭐 틀릴 리가 없을 겁니다. 사서 얘기를 수억만 번 한 것 같아요. 맞죠? 삼국 고려시대 때는 오경 중심의 경학칙이고 조선 때는 사서 중심의 경학칙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률이 20%, 10몇 프로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도 70% 이상 높여준 거죠. 뭐 우리 반은 100%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사람 없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오경이라고 있습니까? 이론서에. 경당에서 오경 강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없어야만 합니다. 필다나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까? 사서란 단어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경만 보일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뭔 문제예요? 독수산품과 문제예요? 독수산품과에 이걸 가지고 우리 흰색 책에서 됐다 강조했었죠. 틀린 거 뭐 있습니까? 독수산품과는 국학이잖아, 국학.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사서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이 X가 되겠죠. 그걸로 연습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또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고려시대까지. 옳은 거. 경당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풀었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1번에 백제, 사서. 안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경당. 이렇게 경당.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학원 때 또 경당. 경당이 내가 나올 것 같더라고. 경당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야 할 거를 이렇게 제시한 거를 뭐가 있냐면 이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보시면 되냐면 어디 갔지? 오씨 없네. 독수산품과 해설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알려줄게. 이거 잘 적어서 필기 좀 잠깐 해보세요. 우리가 오경이 뭐뭐 있지? 시경, 서경, 예기, 주역, 춘추 이렇게 있잖아. 이게 오경이잖아요. 사서는 뭐지? 대학, 논어, 맹자. 그래, 우리 순서까지 우리는 구제지법이니까 순서까지 무조건 알잖아. 이걸 수천만 번 얘기해줬다고. 우리 한국사에서도 배우지 않아? 아니야? 여기서만 배우나? 좋아. 그러면 이거 잘 봐봐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논어, 맹자, 중용보다 쉬운 개론서 같은 성격이라고 했잖아.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얘기로 만든 거야. 얘기로. 그것까지 알아두라고. 또 얘기 가지고 중용도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거 공자랑 맹자는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 그래서 오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대학이란 책을 주자가 만든 거예요. 얘하고 중용하고. 그런 걸로 파들어가면서 보기 또 만든다, 한국사는? 꼭 그런다. 그러니까 알아두라고. 알겠죠? 추가해서 꼭 알아두세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한국사. 한국사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15번. 뭐야, 이거. 아, 지겨워 죽겠어. 이거를 몇 번 읽어먹어, 도대체. 천자문 까가지고 2000자문 만들었다. 그래, 너무 대단한 분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나라 책이 중국 책보다 1000만 배, 10,000만 배 좋았다. 대단한 업적이다. 물론. 하지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대비했지? 천자문 깐 책으로 신증유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최세진의 훈몽자에까지 데뷔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야지. 그 업적도 있는데 왜 이것만 내냐고. 그래서 천자문 깐 책 또 그렇지 수학선수서 오케이. 우린 거기까지 훌륭한 사람들이야. 알았죠? 그거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랑 관련된 걸로 우리는 이렇게 이론서에도 천자문 깐 책으로 아학편이라는 것을 또 제시했을 겁니다. 그 다음 필단화에서도 있어야만 하는데 아학편이 거기 색깔도 파랗게 칠해지면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 책에는 이렇게 아학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똑같은 거 나왔던 거 운전면허 시험처럼 나왔어요.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이렇게 동몽선습도 우리 시험제 나왔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는 걸로. 동몽선습은 천자문 깐 책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하얀 책 천자문 깐 책 신증유합하고 아학편이다라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듯 수도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부분 대충 공부한 자들은 이것 또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거랑 그들이 어려운 거랑은 분명히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좋고 16번의 정답률은 72%. 법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너무 열받아요. 보통 평균 3문제 나오는데 너무 조금 나왔어요. 우리 법규 진짜 많이 했는데 맞죠? 그래서 지방직 때는 와장창창 한 5문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깝잖아요. 보면 이거는 법을 알고 모르고 푸는 게 아니야. 그냥 한글 공부하는 거야. 눈이 있냐 없냐 테스트 하는 거야. 거기 보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건 학점이 모여서 대학 졸업장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을 학점 인정해 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1번에 읽으면 중등교육이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1번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틀리기 어려운 거야. 눈만 있으면. 근데 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불안할 거야. 그럼 눈이 떠지겠냐? 불안한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걔네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법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다 보인다고. 꼼꼼하게 보인다고. 다 되는 거야, 1, 2, 3, 4. 근데 외국이나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한다는 건 중학교 나왔다는 얘기야, 고등학교나. 걔네들 학점을 어떻게 줘, 중고등학생한테. 안 되지. 그래서 1번이야.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맨날 연습했던 게 무형문화재 이거 교육 받은 사람 교과서로 김장 담그는 법을 배운 사람이랑 실제로 진짜 김장이 장인한테 배우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겠냐? 장인한테 배운 사람은 더 인정해 줘야지. 야, 가야금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장인한테 배웠을 때 가야금 만드는 걸 인정해 주는 거지. 교과서로 배우는 걸 어떻게 인정해 주냐.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건 된다.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우리 연습했던 거, 1년 동안 했던 걸 보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법규책 되게 많이 강조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 이번에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자라고 눈에 확 보입니까? 외국이랑 군사분계선. 김일성 대학은요, 세계 어느 대학에 내놔도 훌륭한 대학이에요. 북한에 가장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거기 나온 애들은 학점으로 인정해줘야지, 겹치면. 당연히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 이렇게. 알았죠? 외국이면 하버드 대학 나온 애들 대학 교육 받았대. 학점으로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당연한 거야. 근데 거기 중등교육이니까 틀린 거야. 정확히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이명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게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니은은 그걸 어떻게 주냐? 그래서 니은은 빼야 되는 거고, 리을은 이게 뭔 소리냐, 그게? 이상한 거고, 기억이랑 디귿은 읽으면 당연히 줄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매끄럽고, 이렇게 푸는 거야. 상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보면 모의고사 때 우리 이렇게 대비했다고. 기억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것 같아. 니은은? 줘야지. 줘야지, 사내대야. 디귿은? 그래, 이거 똑같이 나왔다고. 그래서 누가 그 카페에다 글 올린 거 보니까 이거 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안 그랬으면 틀렸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글 썼더라고. 리을은 주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확장해서 암기하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우린 여기까지 확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더 합쳐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하세요. 17 정답률이 58%밖에 안 나왔네. 야, 이거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쵸? 그래서 우리 반은 틀린 사람 없죠? 우리 반은 없을 겁니다. 문장을 독해하면 혼합 모형은 짬뽕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고, 뭐랑 짬뽕 있지? 합리 모형이랑 점중 모형 짬뽕했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었죠? 니은은, 점중 모형은 이거 뭐예요? 문장 읽으니까 합리 모형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꼈을 것이고, 만족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고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리성만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제한된 합리성, 만족할 만한 선에서, 그걸 다른 말로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선, 약간의 개선, 한자로 점점 이렇게 한글. 그래서 틀린 사람이 없었을 건데 58%밖에 안 나왔네요.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은 거겠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했냐면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이론서에 정확하게 기출된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으로 이론서가 쓰여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단에도 정확하게 기출문제 나온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 책에도 이렇게 점증 모형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책에서도 이렇게 합리성 모형을 풀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이명에서 또 13년도 중등 문제로 이렇게 혼합 모형의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라고 정답지까지 또 풀어서 확실하게 다듬었을 것이고요. 모의고사 5회 때 점증 모형을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냈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최적 합리 혼합도 또 설명을 해드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학원의 13회에도 이렇게 또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틀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틀린 것도 대단한 걸 겁니다. 그 다음 18번의 정답률은 82%. 잘하셨네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 똑같이 나온 거죠. 과학적 관리로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가장 높을 것이냐.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해라. 행정업무는 행정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그게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건데 답이 4번이 되겠죠. 교원은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행정 업무는 행정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론서에 교원들에게는 행정을 맡기지 말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론서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필단화에도 그 문장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책에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흰 책에도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 다음 모의고사 때도 또 똑같이 이렇게 연습을 시켰을 겁니다. 연습을. 그래서 뭐 틀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 다음 19번. 85%.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죠? 누구한테 설문제 하는 거라 그랬지? 교사. 교사가 열심히 하면 교장은 개똥. 내가 학생들한테 욕먹었어. 개똥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맞춘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훨씬 기억도 잘 났을 것이고 간결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표현을 지저분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억을 잘해서 시험을 잘 보자 하고 하고자 그런 표현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뭐 개똥이란 단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더럽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기억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기억이 나니까 감정을 실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으면서까지 욕하면서 수업을 했던 거예요. 교장 개똥, 교사 최선. 그게 무슨 풍토? 몰입풍토. 그래서 맞춘 거야. 맞춰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19번의 답 3번이고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론서에 이런 문장, 시험 나왔던 문장들 똑같이 필단화도 마찬가지 또 실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책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흰색 책을 우리가 대비를 했던 겁니다. 흰색 책을 공부한 것이 큰 의미가 있기를. 그 힘든 것까지 우리 해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었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폐쇄 풍토도 한번 연습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 20번 정답률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는 한 명도 안 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반복을 했을 거야. 분명히 나올 것이다. 성과주의가.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다음 주 시험에 있는 모의고사에 성과주의를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그걸 다이어리 그걸 갖고 와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안에 아직 풀지 않은 것들은 아껴둔 문항이 있다고. 지방직 앞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유력한 것들. 그게 이제 여기 또 나온 거야.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보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연습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이게 보세요. 단어 공부, 한글. 여기 봐봐. 품목별 예산. 이거 뭐야? 품목에 따라 예산 주겠다고. 분필 얼마, 칠판 얼마, 책상 얼마. 이거 왜 어려워해?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가 벌어졌지? 그래서 맥락까지 내러티브로 설명해 줬어. 내 수업의 장점은 아마 그런 걸 거야. 기억을 훨씬 더 내러티브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도 오래가게 만들어 주려고 얘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얘를. 품목별로 예산을 주면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내가 얘를 뭐로 들어줬지? 야, 니네 학교 뭔데 분필 2만 통 썼어? 분필 갖고 뭐 하냐고. 기억나요? 그래서 니네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자. 목표가 뭐냐, 니네?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일을 하냐? 그렇지. 그래서 그 활동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니네 학교는. 근데 만약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해야 될 활동을 돈으로 환산해 주니까 어떤 활동들을 한다는 게 눈에 훤히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그러니 일반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교육청에서 저거 돈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안 하겠지. 이런 활동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성과주의야. 근데 다 기획이라 틀렸다고? 기획예산제도는 뭐냐? 기획은 장기야. 5년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 그래 답이 돼.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이 오케이? 장기적인 기획과 그 기획을 단기적인 프로그램과 예산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이라고 영어까지 알려줬어. PPBS라고. 그럼 박스에 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 그래서 5년 동안 정권을 잡은 놈이 5년 동안 정권을 잡은 놈이 5년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장점이 5년간 해먹으니 의사결정의 일원화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단어들. 하지만 단점이 너무 중앙 집권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우리는 기획예산제도를 엄청나게 강조했었다고. 성과주의와. 변별하는 게 어려운 게 제로 베이스 틀릴 사람이 어딨냐? 품목별 틀릴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맨날 성과주의랑 기획예산제도만 내면 맨날 버벅대다 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만 조명했던 사람이야 내가. 시험 문제 그게 나올 것이다. 성과주의 나올 것이다. 내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성과주의를 문제를 내가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내봤겠습니까? 20년간. 임용하는 애들한테도. 그것만 내면 정답률이 바닥이야. 그래서 변별하는데 최고가 성과주의를 맞춘 사람은 합격이고 틀린 사람은 불합격이다. 그 정도로 내가 엄청 강조했을 거야. 근데 우리 반에서 또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것들은요, 괜히 강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무당이라서 적중하는 게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뻔히 그걸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 좀 하세요. 알았죠? 그럼 이거 내겠냐 이제? 소일고 예약권 고치는 거지? 그럼 뭐 내겠냐? 정책 나왔고 또 이거 예산 나왔어. 그럼 뭐 나오겠냐? 뭐 기획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예산 쪽에서는 학교회계 예산제도 내겠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겠지. 법으로 나올 게 확실시 되지 이제는. 또는 예산의 원리. 예산의 원리. 확보할 때도 무슨 원리로 확보할 건데. 지출할 때는 무슨 원리로 확보할 건데. 평가할 때는 무슨 원리로 평가할 건데. 그거 내겠지. 뻔히 보인다 이거야 시험 문제는. 예산 파트는 법을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 틀린 사람 진짜 이를 악물고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 절대 틀지 말라고. 2번 틀리는 건 진짜 못난 짓이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예산에 틀려? 그건 진짜 한심한 거야. 명심하세요. 이를 악물고 틀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국가직 잘 본 사람이 지방직에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국가직 못 본 사람이 이를 악물고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완전 대비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명심해. 그래서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못 나왔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 더 하면 돼. 더 잘 나와. 그래서 지방직 때는 모두가 우리 이제 평균 90점 안전학습을 했으니 신화를 창조하자. 지방직에서는 올백 다 맞아보자. 전체가 다. 그러면 세계 토픽감이 나올 거 아니야. 나도 뜨고 나는 이따위 뭐 학원에서 1등 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 세계 뉴스에 한번 나와보고 싶잖아. 같이 하자. 내가 또 100% 적중시켜줄게.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잖아. 가능성을 봤잖아. 90점, 평균 90점이니까 평균 100 나올 수 있어 없어? 태도 봐라.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 학생도 100점만 했다고 나한테 계속 문자 오고 고마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강생 한 명도 안 나오고 뭐냐고. 잘해봅시다. 우리 인강생들도 꼭 지방직 때는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도 안 치냐? 아니네. 이거 안 풀었잖아. 했나? 이거 봐봐. 20번. 우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이렇게 공부했다고 이론서에서. 그 다음 필단에서도 이렇게 공부했고 왜 틀리냐고. 그 다음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문장 똑같잖아. 그 다음 또 까봐 뒤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거 했잖아. 성과주의. 똑같이 모의고사 때 똑같이 해줬잖아. 그 다음에 기획예산제도랑 헷갈려 하니까 기획예산제도의 핵심적인 문장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까지 해줬잖아. 그대로 나왔잖아. 가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문장 똑같이 나왔잖아. 그잖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그거 틀리면 어떡해.
그 지방직 때는 우리 한 것들 다시 복습 꼭 해가지고 100점 맞자고. 알겠지요? 좀 쉬었다가 7회 모의고사 보도록 합시다.